어느 날 밤 30년간 투스타 사단장으로 복무했던 김강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빠, 저예요. 딸 수민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죠. 수민아, 무슨 일이야? 강철이 묻자 전화 너머로 날카로운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오래 통화해? 빨리 끊어. 그리고 갑작스럽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강철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의 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김강철은 58세, 30년간 투스타 사단장으로 복무한 후 얼마 전 전역한 군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작전과 훈련을 통해 단련된 그의 직감은 평범한 사람들이 놓치는 미묘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 그가 요즘 들어 계속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딸 수민의 변화였어요. 수민은 29세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특별히 가까웠던 수민은 매일 저녁 아버지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아빠,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하며 밝게 인사하던 딸의 목소리가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결혼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민이 정현우와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31세인 정현우는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신혼부부니까 서로에게 집중하느라 부모와의 연락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강해졌어요. 수민아, 요즘 목소리가 많이 작아진 것 같은데 괜찮니? 어느 날 강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괜찮아요, 아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수민의 대답은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더욱 이상한 건 통화 중간중간 들리는 소리들이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빨리 끊어. 날카롭고 위협적인 남자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올 때마다 강철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럴 때마다 수민은 아빠 저 먼저 끊을게요 하며 급하게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사단장 시절 부하들의 미묘한 변화까지 놓치지 않았던 강철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문제를 숨기고 있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수민의 변화된 말투, 짧아진 통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목소리에 스며든 두려움의 기색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수민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강철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아내 역시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밝고 활발했던 수민이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특히 며칠 전 통화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아빠,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민이 말하는 중에 갑자기 하는 작은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수민아, 무슨 일이야? 강철이 급하게 물었지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문에 부딪혔어요 하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그것이 단순한 사고 소리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고통스러워하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은 것 같은 소리였어요. 그날 밤 강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변화된 모습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설마. 강철의 뇌리에 끔찍한 가능성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는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30년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정확한 정보 없이는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강철은 다시 한번 수민과의 최근 통화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평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며 애교를 부리던 딸이 최근에는 아버지라고 격식을 차리며 말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웃음소리도 거의 들을 수 없게 됐죠. 이 모든 변화가 단순한 결혼 생활의 적응 과정일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강철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수민이 근무하는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가서 자연스럽게 딸을 만나볼 생각이었어요. 학교에 도착한 강철은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실례합니다. 2학년 1반 김수민 선생님 아버지인데요. 아, 수민 선생님 아버지시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동료 교사가 수민을 불러주었어요. 잠시 후 나타난 수민을 본 강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야윈 얼굴, 그리고 화장으로 가리려 했지만 완전히 숨겨지지 않은 눈가에 멍자국이 보였어요. 아빠, 왜 갑자기 학교까지? 수민이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어. 점심 같이 먹을까? 강철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수민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 저는 도시락 싸왔어요. 그리고 오늘 방과 후에 회의가 있어서.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 교사 박선희가 다가왔습니다. 박선희는 45세로 수민과 같은 학년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수민 선생님, 아버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눈 후 선희가 말했어요. 수민 선생님,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아침에 보니까 좀 안 좋아 보이시던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민이 급하게 대답했지만 선희의 걱정스러운 표정은 계속되었어요. 강철은 뭔가 더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수민아, 그럼 아빠는 먼저 갈게. 몸 조심하고. 강철이 말하며 수민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그런데 수민이야! 하며 움찔했습니다. 마치 아픈 곳을 건드린 것처럼요. 괜찮니? 강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수민은 괜찮아요. 그냥 깜짝 놀라서요 하며 웃어넘겼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수민이 교실로 돌아간 후 강철은 박선희에게 따로 말을 걸었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우리 수민이 요즘 어떤가요? 아버지로서 걱정이 되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선희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좀 걱정되긴 해요. 어떤 게 걱정되시나요? 강철이 신중하게 물었어요. 선희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한 곳으로 강철을 이끌었습니다. 수민 선생님이 요즘 많이 야위셨어요. 그리고 선희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요? 강철이 재촉했습니다. 손목에 멍자국이 있더라고요. 여러 개의 멍이요. 그리고 목 부분에도. 선희의 말에 강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혹시 어떤 모양의 멍인지 아세요? 제가 20년째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아이들 상처는 정말 많이 봤어요. 사고로 생긴 멍과 폭력으로 생긴 멍은 모양이 다르거든요. 선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수민 선생님 손목의 멍은 누가 봐도 손가락 자국이에요. 강철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제했어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또 다른 건 없었나요? 며칠 전에는 화장실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냥 슬픈 울음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절망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은 울음소리였어요. 강철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고통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혹시 수민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나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예요. 누가 걱정해주면 괜찮다고 문제 없다고 하면서 피해요. 선희의 말에 강철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가정폭력이었어요. 선생님, 혹시 수민이 남편에 대해 말한 적 있나요? 강철이 물었어요. 별로 없어요. 다만 한 번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신 적은 있어요. 그리고 시댁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강철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딸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요. 30년간 군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경험했지만 자신의 딸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만큼 충격적인 일은 없었어요. 선생님,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다른 분들께는 물론이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를 나서는 강철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걱정, 그리고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내가 왜 이걸 더 빨리 눈치채지 못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행동할 때였습니다. 딸을 구해내야 했어요. 박선희가 추가로 말해준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민 선생님이 최근에 아이들한테도 예전보다 짜증을 많이 내세요. 원래 굉장히 온화한 분인데 아마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강철은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후배 이형석이었어요. 현재 경찰서에서 형사로 근무하고 있는 형석은 강철이 사단장 시절 함께 근무했던 믿을만한 후배였습니다. 52세인 형석은 강철보다 6살 어렸지만 군 복무 시절부터 형님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형님,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형석의 목소리에서 반가움이 묻어났어요. 형석아,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만날 수 있을까? 강철의 진중한 목소리를 들은 형석은 즉시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강철은 형석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딸의 변화, 학교에서 확인한 멍자국, 그리고 동료 교사의 증언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형님, 이건 확실히 가정폭력 사안이네요. 형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수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건 알고 있어. 그래서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우선 사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정현우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파악해야 해.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해서 알아볼게요. 이틀 후, 형석으로부터 충격적인 정보들이 들어왔어요. 형님, 정현우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문제가 많은 인물이네요. 형석이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직장에서의 평판이 최악이에요. 동료들과 후배들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회식 자리에서는 술에 취해 물건을 던지는 일이 빈번하다고 해요. 강철의 주먹이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알코올 의존 문제가 심각해요.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증언이 있어요. 형석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전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사를 간 적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정현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강철은 이 정보들을 듣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딸이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요. 시댁 쪽은 어때? 그것도 문제예요. 특히 시어머니 정미숙이라는 분이 며느리를 심하게 괴롭히는 것으로 유명해요. 이분의 전 며느리, 즉 정현우의 형수였던 분이 결국 이혼했는데 그 이유가 시어머니의 괴롭힘 때문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도 결혼 후 급격히 야위고 우울해졌었다고 해요. 이 집안 전체가 문제구나. 강철이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정병철 씨는 60세인데 자영업을 하고 계세요. 이분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아내와 아들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형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형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30년간 사단장으로서 수많은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해왔던 그였습니다. 이번에도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어요. 우선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해. 현장이라면 시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봐야 해. 다음 주 명절 때가 기회일 것 같은데. 강철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형석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형님,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만약 발각되면. 이 정도는 문제 없어. 강철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도와드릴게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형석의 제안에 강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 하지만 이건 딸이 위험한 일이니까 조심해야 해. 그날 밤 강철은 작전을 구체적으로 계획했습니다. 명절 당일 시댁 아파트 단지에 잠복해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필요하다면 녹음도 해야 했습니다.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보,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걱정하지 마. 나는 30년간 이런 일을 해왔어. 딸을 구하는 일인데 위험을 생각할 수 없지. 강철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튿날 강철은 정현우의 직장 동료 중 한 명과 우연히 만날 기회를 만들었어요. 정현우 씨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죠? 사실 저는 그분 장인인데요. 아, 그러시군요. 동료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사위가 어떤가요? 혹시 문제 있는 건 아니죠? 강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동료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문제가 있어요. 특히 술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어떻게요? 고함도 지르고 물건도 던지고 후배들이 다 무서워해요. 그리고 가끔 손등에 상처가 있을 때가 있는데 동료의 말에 강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등에 상처요? 네, 마치 누군가를 때린 것 같은 상처요. 물어보면 그냥 부딪혔다고 하는데. 동료의 증언은 강철의 의혹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어요. 모든 정보를 종합한 결과 정현우는 알코올 중독자의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며느리를 괴롭히는데 일조하고 있었어요. 강철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딸을 구해내야 했어요. 추가로 형석이 알아낸 정보에 따르면 정현우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그의 성격 문제로 인해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계속 묵인되고 있었죠. 명절 당일 새벽 5시, 강철은 정현우의 시댁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적절한 위치를 잡았어요. 복도 끝 계단 입구에서 정현우 집 현관문이 잘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아침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 단지가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명절이라 가족들이 모이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강철의 관심은 오직 하나, 딸이 있는 그 집뿐이었어요. 오전 10시쯤 드디어 정현우 집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준비는 다 됐어? 정미숙의 목소리였어요. 네, 어머니. 수민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톤이었어요. 뭐야 이게? 국이 왜 이렇게 짜? 제대로 못해? 정미숙의 큰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강철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죄송해요. 다시 끓여드릴게요. 수민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시 끓여.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데. 정말 쓸모없어. 그리고 나서 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를 던지거나 치는 소리였어요. 아! 수민의 작은 비명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강철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어요.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침착하게 감정을 억제하며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엄마, 며느리 교육 좀 제대로 시켜주세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해? 정현우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알았어, 내가 말할게. 수민아, 이게 뭐야? 결혼한 지 언제인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수민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강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녹음을 이어갔어요. 11시가 넘어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야, 이것도 제대로 못 차려놓고 뭐해? 정현우의 고함 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그리고 나서 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백히 누군가를 때리는 소리였어요. 아! 수민의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철은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완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참았어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민이 흐느끼며 사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못했으면 제대로 해. 이런 식으로 살 거면 왜 결혼했어? 정현우의 폭언이 계속됐어요. 그때 정병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현우야,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라. 아버지, 이런 식으로 냅두면 안 돼요. 교육을 시켜야죠. 정현우가 대답했어요. 교육이라고? 사람을 때리는 게 교육이야? 강철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1시쯤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야? 반찬도 이 모양이고. 정현우가 또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속으로 퍽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으아! 수민의 신음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제발 그만해주세요. 다시 할게요. 딸의 절규에 가까운 사과 소리를 들은 강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시 하기는 손님들 오는데 시간이 어디 있어. 정말 쓸모없어. 정현우의 폭언이 계속됐습니다. 현우야, 그 정도면 됐어. 정미숙이 말렸지만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투였어요. 강철은 이때까지의 모든 대화와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명백한 가정폭력의 증거였어요. 하지만 그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쯤 마침내 그 순간이 왔어요. 야, 이 방 정리는 또 뭐야?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정현우의 고함 소리와 함께 쾅 하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큰 것이 넘어지는 소리였어요. 아! 수민의 비명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우야, 너무 심해. 정병호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조용해요. 이런 식으로 냅두면 평생 이 모양이에요. 미안해요, 오빠. 제대로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수민이 흐느끼며 사과하는 소리에 강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증거까지 기다렸어요. 용서? 이런 식으로 살면서 용서를 바래? 정현우의 말과 함께 또다시 퍽
하는 소리가 들렸고 수민의 작은 신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강철은 이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어요. 명백한 가정폭력의 현장이었고 모든 것이 녹음으로 기록됐습니다. 이제 행동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집안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민아,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안 온다고 해. 정미숙의 목소리였어요. 오늘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안 온다고 하면. 수민이 약하게 반박했어요. 뭐라고? 명절에 친정 생각할 여유가 있어? 정현우가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닥쳐. 전화해. 아따. 또 한 번 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마지막 장면까지 녹음한 강철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딸이 친정과의 연락마저 차단당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행동할 시간이었어요. 강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복도를 조용히 걸어가 정현우 집 현관문 앞에 섰어요. 딩동.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누구지? 정병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강철입니다. 수민이 아버지요. 강철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병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사돈어른 어떻게 갑자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강철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선 강철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엉망이 된 상차림과 바닥에 흩어진 반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수민의 모습이 보였어요. 딸의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목에는 선명한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수민아. 강철이 딸을 부르자 수민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 아빠. 괜찮니? 강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정현우가 술에 취한 채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 장인어른 오셨어요? 갑작스럽게 오시면. 누가 내 딸을 때렸나? 강철이 조용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정미숙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무슨 말씀이세요? 때리다니. 이 멍자국은 뭐죠? 강철이 수민의 손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건. 정현우가 일어서며 말하려 했지만 강철의 눈빛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강철의 카리스마는 압도적이었어요. 교육이라고 하셨죠? 강철이 방금 전 녹음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사람을 때리는 게 교육입니까? 모든 사람이 강철이 밖에서 듣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현우가 술김에 반항하려 했어요. 장인어른이라고 해서 우리 집 일에. 우리 집 일? 강철이 한 걸음 다가서자 정현우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 딸을 때리는 게 당신 집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현우가 말을 더듬었어요. 강철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주눅이 들었습니다. 평소 약한 사람들에게만 강했던 정현우는 진짜 강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어요. 몇 시간 전부터 계속 들었습니다. 강철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 방 정리는 또 뭐야, 쓸모없어. 이런 말들 다 들었어요. 그리고 강철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때리는 소리도 다 들었습니다. 정미숙이 황급히 변명했어요. 사돈어른, 그게 아니라 수민이가 워낙. 사돈. 강철이 큰 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내 딸이 뭘 잘못했다고 때립니까?
밥을 짜게 했다고, 방 정리를 못했다고. 강철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30년 동안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부하들을 이끌어봤지만 단 한 번도 사람을 때린 적이 없어요.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정병호가 중재하려고 했어요. 사돈,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요? 강철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내 딸이 맞고 있는데 진정하라고요? 당신이 아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 생긴 일 아닙니까? 정현우가 술김에 큰 소리를 쳤어요. 장인어른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 순간 강철이 정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키 차이는 별로 안 났지만 강철의 압도적인 기세 앞에서 정현우는 완전히 움츠러들었어요. 함부로 뭐예요? 강철이 정현우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내가 지금 함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이 내 딸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까? 정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제발. 수민이 아버지를 말리려 했지만 강철은 딸에게 부드럽게 말했어요. 수민아, 괜찮다. 아빠가 해결할게. 그리고 다시 정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 딸과 결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강철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술 마시고 약한 사람 괴롭히는 게 남자입니까? 정현우의 어머니 정미숙이 또 변명하려 했어요. 사돈어른, 젊은 부부가 살다 보면 때려도 된다는 겁니까? 강철이 정미숙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사람을 때리는 걸 교육이라고 생각하세요? 거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강철에게 압도되었어요. 평소 약한 사람들에게만 강했던 이들은 진짜 강한 사람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어요. 그리고 친정 연락 끊으라고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왜 내 딸이 친정과 연락을 못하게 합니까? 무슨 권리로요? 이 말에 정현우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경고합니다. 내 딸에게 손을 댄 것을 알게 된 이상 제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강철의 목소리가 온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정현우가 벌벌 떨며 말했어요. 장인어른. 저는 말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강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법이 판단하게 될 겁니다. 강철이 정현우 가족들과 대치하고 있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이형석이 2명의 동료 경찰관과 함께 도착한 것이었어요. 경찰입니다. 형석의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정현우 가족들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경찰이요? 정미숙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강철이 문을 열어주자 형석과 동료 경찰관들이 들어왔어요. 신고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으로 출동했습니다. 가정폭력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병호가 황급히 말했지만 형석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수민의 상처와 엉망이 된 거실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형석이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형법상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적용됩니다. 정현우가 술에 취한 채로 반항했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우리 부부간의 일인데. 부부간의 일이라고 폭력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형석의 동료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철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것도 제대로 못해? 쓸모없어. 정현우의 폭언과 함께 수민을 때리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수민의 비명소리와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절규에 가까운 사과가 이어졌어요. 녹음을 듣는 경찰관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의 증거네요. 정현우가 변명하려 했어요.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형석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녹음에 다 나와 있잖아요. 폭언과 폭행 소리가. 형석의 동료가 수민에게 다가갔어요. 피해자분, 괜찮으세요? 병원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수민의 뺨과 손목의 멍자국을 확인하며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건 모두 증거로 사용될 거예요. 정미숙이 급하게 말했어요. 경찰관님, 이건 오해예요. 우리가 얘기로 해결할 수 있어요. 얘기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강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여러 번 반복된 일이에요. 형석이 정현우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정현우 씨, 가정폭력은 중범죄입니다.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명령인 접근금지 명령, 전기통신 이용 접촉 금지 명령, 친권 행사 제한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어요. 형석의 동료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정병호가 중재하려 했어요. 경찰관님, 우리가 돈으로 합의하면 안 될까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강철이 분노하며 말했어요. 사람을 때려놓고 돈으로 해결한다고요? 형석도 동조했어요. 가정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받게 됩니다. 정현우가 점점 초조해졌어요. 저는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적 차원이라고요? 형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성인을 때리는 게 교육이에요? 그것도 배우자를? 수민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경찰관님, 저 신고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수민에게 집중됐습니다.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형석의 동료가 수민을 격려했습니다. 가정폭력은 신고해야 해결될 수 있어요. 혼자 참으면 더 심해질 뿐입니다. 강철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잘했어, 수민아. 아빠가 끝까지 지켜줄게. 수민의 눈에서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형석이 정현우에게 말했어요. 정현우 씨, 동행해 주세요.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조사요? 저는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정미숙과 정병호가 당황했어요. 체포라니요? 법정에서 만나시죠. 장인어른,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강철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 딸을 때린 당신에게 사정 볼 생각은 없습니다. 경찰차가 떠난 후 거실에는 강철과 수민만 남았어요. 수민아, 이제 괜찮다.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수민이 아버지 품에 안기며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형석이 강철에게 추가 설명을 해줬어요. 형님, 이제부터는 정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증거가 명백하니까 유죄는 확실할 거예요. 그리고 수민 씨는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서를 받아야 해요. 상해 정도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하거든요. 강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수민이에게 보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됩니다. 수민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응,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삶의 시작 말이다. 강철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강철과 수민은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우측 뺨 부종 및 멍, 양쪽 손목 다발성 멍자국, 목 부위 압박 흔적 등이 확인됩니다. 외상성 스트레스 반응도 보이고요.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강철이 물었어요. 신체적 상처는 2주 정도면 회복되지만 정신적 치료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상담 치료를 병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일주일 후 정현우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형석이 강철에게 전화로 알려줬어요. 형님, 구속 결정됐어요. 상해, 폭행, 협박, 감금 혐의로요. 그리고 정현우의 직장에서도 소식이 들려왔어요.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직원은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시댁에서는 정미숙이 수민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수민아, 어머니야. 한 번만 만나자. 사과하고 싶어. 하지만 수민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강철이 딸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잘했어. 그런 사람들과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아빠, 제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요? 아니야. 너를 보호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받아줄 이유가 없어.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후 강철과 수민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수민 씨,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네요. 변호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든든한 지지를 받으며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정리하며 설명했어요. 가해자 정현우 씨는 현재 구속수사 중입니다.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감금죄로 기소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녹음 증거와 병원 진단서, 목격자 증언까지 있어서 유죄는 확실합니다.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강철이 물었어요. 1차 범행이 아니라는 점,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가능합니다.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로 예상돼요. 수민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은 별도로 진행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이혼 소송이니까 거의 100% 승소 가능해요. 위자료도 상당할 거예요. 위자료는 얼마나 될까요? 가정폭력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고려하면 최소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수민이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요? 가정폭력은 단순한 상해가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해야 해요. 특히 김수민 씨의 경우 1년 넘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았고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강철이 추가로 물었어요. 접근 금지 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신청했고 곧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현우 씨는 앞으로 김수민 씨와 그 가족들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나 문자 등 모든 연락 금지가 됩니다. 며칠 후 정현우의 직장에서도 소식이 들려왔어요. 형석이 강철에게 전화로 알려준 내용이었죠. 형님, 정현우가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것이 알려지면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래요. 당연한 결과지.
강철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사람이 사회에서 제대로 활동할 자격이 있나? 그리고 시댁 쪽에서도 연락이 왔대요. 정미숙 씨가 수민 씨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사과? 강철이 코웃음을 쳤어요.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딸이 맡고 있을 때는 뭐 했고? 수민 씨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세요. 수민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아버지, 저는 그 집안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고 싶어요. 사과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강철이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잘 생각했어. 그런 사람들과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한 달 후 법원에서 1차 공판이 열렸어요. 강철과 수민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정현우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교육적 차원에서 한 일이지 폭력이 아닙니다. 판사가 엄중하게 말했어요.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성인인 배우자를 때리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합니다. 검사가 구형했어요. 피고인은 1년 넘게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현재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징역 2년을 구형합니다. 강철이 수민의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최종 선고에서 정현우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용인될 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도 수민의 완전 승소로 끝났어요. 위자료 6천만 원과 접근 금지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수민이 법원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강철이 딸에게 말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지. 수민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밝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수민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 상담교사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상담교사? 네, 저 같은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강철의 눈에서 뿌듯함이 묻어났어요. 좋은 생각이다. 아빠가 전적으로 지원해 줄게. 감사해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라. 우리 딸은 충분히 용감해. 수민은 상담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를 시작했어요. 매일 도서관에 가서 심리학, 상담학 관련 서적을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몇 달 후 수민은 가정폭력 피해자 모임에도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도움으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수민의 경험담에 다른 피해자들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용기를 내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하지만 한번 용기를 내면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수민의 말에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용기를 내볼게요. 1년 후에 어느 화창한 봄날, 강철은 딸 수민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수민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위축되고 무기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빠, 오늘 상담교사 자격증 결과가 나와요. 수민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떨리지? 강철이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물었어요. 조금요. 하지만 자신 있어요. 제가 겪은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1년간 수민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했고 상담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과정에서 같은 경험을 한 다른 피해자들과 만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빠, 어제 새로운 분을 만났어요. 수민이 조금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새로운 분? 강철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상담교사 과정에서 만난 김도현이라는 분이에요. 의사 선생님인데. 강철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분인데? 저처럼 이혼하신 분이에요. 사실 도현 씨도 가정폭력 피해를 받으셨대요. 수민의 말에 강철이 놀랐습니다. 남자도 가정폭력 피해를 받나? 네, 생각보다 많아요. 도현 씨는 전 부인이 만취 상태에서 수시로 폭언하고 물건을 던지고 심지어 칼까지 들이댔다고 해요. 수민이 진지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하고 지금은 저처럼 상담교사 공부를 하고 계셔요. 그런 분이라면 수민이 마음을 잘 이해해 주겠구나. 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니까 더 편해요. 억지로 밝게 굴 필요도 없고 괜찮지 않을 때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때 수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 결과 나왔다. 수민이 화면을 확인하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합격이에요. 상담교사 자격증 합격했어요. 강철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축하한다, 수민아. 정말 대견하다. 강철이 딸을 꽉 안아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네. 네, 다음 주부터 상담센터에서 일하게 됐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상담하는 일이에요. 저는 피해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벗어날 수 있다는 걸요. 강철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훌륭한 일이야.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몇 주 후, 수민의 새로운 직장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강철이 딸을 배웅해 주었어요. 긴장되지? 조금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해요. 수민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상담센터에서의 첫 하루는 의미 있었어요. 수민은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한 피해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제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수민의 대답에 그 여성이 눈물을 흘렸어요. 한 달 후 수민이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아빠, 도현 씨와 사귀기로 했어요. 강철이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분 같던데. 네, 서로를 이해해주고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해라. 서두를 필요 없어. 네,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할 거예요. 수민의 목소리에는 성숙함이 묻어났습니다. 6개월 후, 강철은 수민과 도현을 함께 만났어요. 도현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수민을 대하는 태도가 정현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저는 수민 씨와 함께 상처를 치유해 가고 싶어요. 도현이 진솔하게 말했어요.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강철이 도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내 딸을 다시는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강철의 말에 도현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합니다. 저 역시 상처받은 사람으로서 누구도 그런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1년 반 후, 수민과 도현이 재혼 계획을 발표했어요.
아빠,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했어요. 도현 씨와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철이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수민아,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강철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난 일들이 모두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더 강해졌고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됐으니까. 결혼식 날 강철이 수민의 손을 도현에게 전해주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행복하게 살아라. 네, 아버지.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그런 말 하지 마라. 넌 스스로 일어선 거야. 피로 연장해서 수민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저는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에 오늘의 행복한 순간을 맞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날 밤 강철이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30년 군 생활 중에서 가장 뜻깊은 작전이었구나. 딸의 행복한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2년 후 수민은 상담센터의 팀장이 되었고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도현과의 사이에서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강철은 할아버지가 되어 손자를 돌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영웅이에요? 손자가 물었어요. 영웅은 아니야. 그냥 딸을 지켜주는 아버지였을 뿐이지. 강철이 손자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수민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는 제 인생의 진짜 영웅이에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수민아,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빠의 가장 큰 바람이야. 강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투스타 사단장으로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